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것만 익히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6PA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PA가 절대 영어입니다. 곧 수천만 우리말 문장도 이 6PA 우리말 서술에 따라 6PA 패턴에 넣으면 6가지 패턴이죠. 수천만 문장이 영어로 말하는 자유롭다, 이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요, 이 6PA를 보면서 이거는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의 구구단처럼 어느 나라 언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언어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 각 42개국 언어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나라 말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를 6개 패턴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영어 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죠? 영어를 왜 배웁니까? 대화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대화. 그죠? 대화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영어 어느 대화든 이런데 우리는 영어만 놓고 보자고요. 똑같은 거지만 묻고 답하기인데, 이 김양섭 원장은 지금 여러분들께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논리적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묻기만 하고 답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요, 또 70억 인류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 질문은 2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면서부터 절대 영어가 시작을 됐고요. 뭐겠습니까? 수천만 문장의 질문이 2종류밖에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생각해 본 사람이 없더군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육하원칙이 없느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한번 볼까요? 세 사람이 있어요. L한 사람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에 사세요? 댁이 어디세요? 어디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고, 똑같은 유의 질문인데 부산에 사십니까? 육하원칙이 없는 거죠. 이 두 패턴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같은 동종 문장 내에서. 이 사람한테는요, 여기 무엇 타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뭐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러겠죠. 무엇이란 what, 무엇이란 육하원칙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 버스 타고 왔나요? 네. 그렇죠. 대화가 2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이. 이분한테는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무엇, 똑같이 와시죠. 아니면 뭐 와시니까 이제 언제로 해볼까요? 아침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란 게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6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육하원칙, 의문사가 없느냐 있느냐, 이 2 질문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따지냐면요,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요, 그 의문사에 없는 질문은 무조건 대답은 yes나 no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울에 사십니까? 네. 버스 타고 왔어요? 아니요. 6시에 일어났나요? 아니요. yes나 no로만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하면요, Are you Korean? 그러면 yes나 no로 하면 되겠죠. Can you play the golf? 그러면 yes나 no로만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사시죠? 어디에 해당하는 명사 서울이요. 명사 하나로만. 무엇 타고 오셨죠?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 버스요. 언제 일어나셨죠? 언제 해당하는 6시요. 라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뭐냐? 누가야? 무엇이야? 언제? 어디서? 왜? 어느 것이야?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 내 친구입니다. 내 백이에요. 가방이에요. 7시에요. 미국이에요. 공부하러요. 저것이요. 어떻게? 차로요. 이렇게. 즉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질문은 2종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대답은 정해진 거죠. 육하원칙이 없다 그러면 yes나 no로만 대답하면 되고요. 육하원칙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고로 영어 회화에는 묻기만 신경 쓰면 된다. 묻기만 하자.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영어가 곁길로 나간 거죠. 왜 독해를 공부했냐고요. 그 어려운 독해. 지금 하나도 남지도 않는데 10수년 동안 얼마나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묻기는 제대로 연습, 별것도 아닌 묻기는 연습도 안 했으면서요. 15시간 이틀이면 될 공부를 갖다가 우리는 10수년 동안 헤맸던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자. 자, 그러면 언어학습 순서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 별것도 아닌 상식적인 논리를 아무도 이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언어학습 순서는요, 무조건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질문.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틀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 그거 보면서 이 언어학습 순서를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와 애기들이 우리말을 쓸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애기 입장에 내보자고요.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틀 때 엄마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뭐라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질문만 합니다. 그죠? 그럼 엄마 아빠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대답을 장황하게 해주죠. 애기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딴청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또 이게 뭐야? 또 저게 뭐야? 아주 능청스럽게 조그맣게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죠. 엄마 아빠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설명을 해줍니다. 귀가 그러면서 저절로 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가 트이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떠듬떠듬 질문부터 하자고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이게 제 산 경험입니다. 안 들려요.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영어 학습자분 뭐만 하면 돼요? 질문만 하는 게 우선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죠. 의무. 듣고 발음은 나중에 신경 써야 돼. 지금 신경 쓸 주제들이 아닌 겁니다.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 듣는 거를 공부할 희망을 갖지조차 말아요. 하면 좋겠지만 순서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또랑또랑 아주 긴 문장을 장황하게 말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다 착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천재인가 봐. 그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죠. 그런 재능이. 저절로 문장이 형성이 되고요. 발음도 똘망똘망 저절로 잘합니다. 제가 발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거침없이 말을 하다 보면 발음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왜? 언어는 다습입니다. 다습. 많은 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XP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건 결국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질문 패턴은 수천만 문장을 하는데 무슨 정해진 패턴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세미나까지 했었는데요. 아무도 정해진 패턴은 없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정론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겸손하게 발표를 합니다. 아닙니다. 영어의 수천만 문장의 질문은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다시 한번요. 우리말 서술어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6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 6개 패턴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듣고 발음하는 건 나중 문제 신경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6PA, 6 Patterns of Asking, 질문의 6가지 패턴이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회화를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상당히 못한 거죠.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어에서 한글은요, 얼마나 많이 하든지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죽을 때까지 이해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영어를 이해라는 것은 특정한 부류의 직종만 필요한 겁니다. 뭐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메일을 본다든가 그죠? 외국으로 주문과 같은 영어로 된 메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의사들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는데 인스트럭션 뭐 살펴본다든가 이런 거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영어에서 한글은 절대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뭘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요. 그러면 한글에서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우리말 그 어떤 문장도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6개 패턴. 자,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 자, 비동사 패턴이 있습니다. 1PA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1PA 비동사, 2PA 일반 동사, 3PA 진행형, 4PA 현재 완료, 5PA 수동태, 6PA 의문사 주어. 자, 이거에 따라서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에 따라서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비동사 할 땐 의, 비, 주, 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00%요. 예외가 없이. 물론 미국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이걸 생략하면서 그냥 의문사 하나만 갖고 말한다든가 의문사하고 나머지만 말한다든가 뭐 동사하고 나머지만 말해 뜻은 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말을 그렇게 축약해서 하듯이요. 그런 건 있지만 원칙은 뭐냐면 의비주 나로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의는 의문사의 약자죠. 비는 비동사의 약자죠. 주는 주어의 약자죠. 나는 나머지의 약자죠. 나머지. 자, 의문사에 가로를 친 이유고 나머지에 가로 친 이유는 없으면 빼면 됩니다. 의문사가 없으면 비주나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가 없으면 의비주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단 어려운 게 뭐냐면 비동사라고 해놓고 비를 안 씁니다. 정작 쓸 땐 am, are, is, was, were 주어와 시제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많이 공부해. 이거를 이제 이게 영어 사칙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안 됐던 겁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주어의 서술어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그때그때 7, 8, 2, 56처럼 완전히 본능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됐던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동사는요. 그 패턴이 의조주동나로 되어 있습니다. 의조주동나. 조동사가 추가됐죠. 조동사는 뭘까요? 조동사죠. 그 다음에 진행형은 의비주똥나로 진행됩니다. 똥은 여기서 뭘까요? 제가 일부러 동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똥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동사의 ing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What are you eating? 이런 식으로요. 현재 완료는 의해주돈나로 합니다. 해는 have, has, had를 뜻하고요. 돈은 과거분사. 왜 돈이라고 했냐면 eat, ate, eaten 니은 발음이 많아서 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수동태는 의비주 돈나로 하면 되죠. 돈 똑같이 수동태죠. 자, 의문사주어는 의동나입니다. 의동나인데 의문사의 가로가 벗겨졌죠. 왜?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셰익스피어라고 합니다. 자,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이 문장이 있고요. 왜 내가 널 만나야 하지?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누가 저 건물을 지었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영어로 표현할 땐 이 6개 패턴, 이 6개 문장이 전부 답니다. 이 뒤에 비율별로 수천만 문장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7개가 없습니다. 자,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는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지금 살짝 공부를 해볼까요? 살짝만 하는 겁니다. 깊이 담지는 마십시오. 뒤에 가서 하게 돼 있으니까.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가 있다, 이다, 하다 요거에 따라서 비동사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일반 동사. 이다, 하다, 있다가 아닌 게 일반 동사입니다. 만나다, 가다, 오다. 자, 진행형은 고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인데 울고 있니, 가고 있니. 그게 진행형입니다. 만난 적 있니,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완료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계속되는 뉘앙스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어졌니, 주어 입장에서 지어짐을 당했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누가 건물 지었니? 누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죠. 그러면 의문사 주어입니다. 이 6개 패턴에 따라서 패턴이 정해진 겁니다. 비동사는 의비주나로 말하면 돼요. 의비주나. 이 순서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건데. 자, 그러면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 진행형은 의비주동나, 현재 완료는 의해주돈나, 수동태는 의비주돈나, 의문사 주어는 의동나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의비주나에 넣으면은 Where were you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y must I meet you?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thinking? 너 뭐 생각하고 있니? 하면 되는 거고요. 너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니? Have you met her? 하면 되는 거고요.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When was the church built? 하면 되는 거고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 Who built that building?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축복스러운 소식을 드릴게요. 감사한 내용이죠. 6개 패턴 다 안 해도 됩니다. 이 2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가 거의 95%, 98%, 100%까지 됩니다. 3, 4, 5, 6을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 고자 들어갔으니까 진행형이죠.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 하고 있었니? 하고 있니? 이거는 진행형이죠. 이게 어려우면 너 무슨 생각했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되는 거죠. 굳이 현재 완료 안 써도 되는 거죠. 너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이걸 갖다가 능동어는 능동으로 바꿔서 말하면 되는 거죠. 능동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피의 비동사, 일반 동사가 거의 비동사는 25%를 차지하고요.
일반 동사는 어림잡아서 70%를 차지합니다. 이거 다 앙케이트 조사한 겁니다. 뭐냐면 1PA를 우리가 학습한 다음에 제가 기업체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100명 단위로 기업체 연수를 하는데 1, 2PA만 한 다음에 A4 용지를 나눠주고 이 강사가 미국인이라고 치고요. 우리말이 영어라고 치고 나한테 물어볼 말을 20문장씩만 적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100명이니까 2000문장을 걷어보면 25%는 거의 다 의비준화로 말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의조주동사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요. 혹시 50대, 60대, 70대는 아무래도 순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다량의 지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1PA, 2PA만 집중적으로 해도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결국은 질문이라는 거죠. 앞에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전환할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정확하게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6개 패턴만 숙달되면 영어는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걸 WAL 6PA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6 Patterns of Asking. 자, 이거를 절대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